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두 번째 시간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20분간 여러분들과 한 가지 확실한 종목으로 찾아뵙는 종목세일즈 두 번째 시간. 오늘도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해주실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그중에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목을 만나보기 전에 시황을 조금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가 왜 듯한이라고 하냐면요, 아직까지 반등을 성공했다라고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반등이라고 하지만 아직 박스권 횡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면 하락 추세에 아직까지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일 추세를 봐야지만 오늘의 반등이 진정한 반등인지 바닥권을 확인한 반등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977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오늘은 개인이 순매도세를 조금 우위를 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 현황에서 순매도 우위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뚜렷한 수급의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369억 원이라는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는 모습, 114억 원의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678억 원. 8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순매수세로 꾸준히 계속 유입이 되고 있지만 코스피가 이렇다 저렇다 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외국인이 아무래도 같이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일도 외국인의 모습 그리고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조금 드려보자면요. 선물 시장에서 1,500억 가량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외국인이 많다라고 본다면요, 앞으로의 흐름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0.54포인트에서 지금 보합권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1.43포인트에서 우상향 모습에서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들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2.95포인트 하락세에서 반등을 하는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정말로 상승인지는 내일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투자하실 때 조금 참고하셔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덩달아서 1.38%가 올라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주가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0.7%가량 하락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장의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자, 선주, 그리고 삼성생명이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늘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앞으로의 추세 전환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차가 지금 2.92%가량 오른 추세입니다. 자동차 업종을 만약에 접근을 하시겠다면 기아차와 현대차 둘 다 접근하지 마시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둘 중에 하나만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절대 같은 업종을 두 가지 이상 담지 마세요. 한 가지 이상 담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도 1.94%가 상승했고요. 신한지주도 1.14%, 그리고 LG화학도 1.26%로 화학주가 조금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도 철강주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점을 만들어내면서 0.72%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갭 하락 후에 상승은 세력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신다면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거의 700포인트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99.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7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관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바닥권인 690포인트를 정말로 바닥으로 만들어내고 올라가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지 않고 7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또다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수급 주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66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97억, 90억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전일과 그전일에 대비해서는 매수세가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매수와 순매도가 거의 막상막하의 대결을 이루고 있는 와중에 매수세가 약간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일 수급 현황이 진정한 추세에 큰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 셀트리온, 지금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강세를 보이면서 덩달아 우리나라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제약 바이오 업체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32%, 그리고 메디포스트와 각종 제약업계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약업계, 바이오 업종이 앞으로 큰 상승의 흐름을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카카오는 0.98% 하락,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은 나홀로 27%가량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코데즈 컴바인은 누누이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절대 접근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CJ ENM도 상승세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코미팜과 바이로메드, 메디폭스 등의 종목들이요, 보합권 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이제 제약업계 앞으로 어떻게 향후가 흘러갈지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투스는 0.75% 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을 살펴보고 시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2.7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실적이 개선되지 못했다,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는 전망 때문에 그 발표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에서는 앞으로 파라다이스 그리고 카지노 사업 등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재무 건정성과 앞으로의 안정성을 본다면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오테크닉스와 이오테크닉스는 1.4% 하락이고요. 나머지는 1%에서 0.5% 네, 각각 상승 중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방이라는 종목을 한번 추천을 해드려보았는데요. 지금 부방의 흐름은 매수가가 5,480원, 5,480원 선의 매수가가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승 3.1%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방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근처에서 굉장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점과 고점 그리고 중앙쯤, 그 중앙쯤에는 무조건 매물대가 항상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거의 원가, 본전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지금 굉장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주가가 앞으로 언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내비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버스를 기다리시는데 버스가 언제 출발할지는 버스 기사 말고는 절대 모릅니다. 저희가 승객 입장에서 버스 언제 출발할지, 버스 기사가 핸드폰 만지면 출발할지, 담배를 피고 나면 출발할지 추측을 각각 하지만요, 버스 기사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버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버스 기사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주가를 올리는 건 세력 마음입니다. 하지만 미리 탄 사람들은 안전하게 기다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출발하고 나면은 그때서야 올라타려는 사람들은 다치거나 버스를 아쉽게 바라만 봐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금 올라탈 수 있는 구간에서는 최대한 올라타서 안전하게 지켜가보자. 그래서 강력 홀딩을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매수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5,700원 선이 아니라 5,600원 선에서는 다시 한번 접근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흔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요.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은 접근을 해보셔도 좋다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IHQ라는 종목입니다. 더러 IHQ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치킨집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예 매니지먼트부터요, 영화사, 그리고 드라마, 굉장히 TV 채널부터 많은, 연예 사업으로 진출되어 있는 IHQ를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업 소개를 조금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슈를 한번 짚어 넘어가면서 재무제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차트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 제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IHQ는 대부분 코미디 TV라든지요, 드라맥스, 그리고 K스타, AXN 등등과 같은 많은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만한 김우빈, 김유정, 남규리, 박미선, 그리고 오광록 등의 유명 스타들도 많이 소속이 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연예계 쪽, 요즘에 엔터주가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 그러한 추세에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많은 엔터주가 있는데 왜 이 엔터주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HQ에서 사전 제작이 완료된 종목으로는요, 함부로 애틋하게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이제 7월 6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미국, 대만, 그리고 홍콩, 이런 쪽으로 동시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슈가 중요하냐면요. 태양의 후예로 지금 중국이 떠들썩하고요. 국내 증시가 완전 뒤집혔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NEW라는 뉴 차트죠. 굉장히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앞으로의 태양의 후예의 한류 열풍 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우빈 같은 경우에는 상속자들로 이미 중국에서 정평이 나 있는 상태고요. 수지는 이민호의 열애설로 많은 중국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제가 점수를 높게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가 재밌냐 재미없냐를 따지고 보았을 때 재밌어야지만 상승할 수 있는 기회, 모멘텀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드라마를 쓴 작가를 살펴보니까요, 이경희라는 작가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은데, 드라마 제목을 들으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상두야 학교 가자.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죽일 놈의 사랑. 그리고 착한 남자 등의 굉장히 유명 대사와 명대사, 그리고 명장면들을 만들어낸 극중 작가죠. 그래서 이경희 작가가 이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수많은 매니아층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흥행 보증수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그리고 국내 어떤 시장에서든 드라마는 조금 스토리가 탄탄하게 흘러가면서 사전 제작이 완료된 만큼 그만큼 스토리 라인의 검토들은 충분히 해본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흘러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매출액을 보시면은 600억에서 1,100억까지 1,100억에 지금 추정치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3년 새에 2배가량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150억의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많이 발전을 했다,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내재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자본을 봤는데요. 자본도 436억에서요. 2,240억까지 지금 거의 5배 정도의 자본이 올랐습니다. 이 자본금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보여드릴 안정성 지표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정성 지표의 자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을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제가 부채 비율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특징상 빚을 지른 일이 크게 많이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미리 공장을 짓거나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부채 비율이 적은 게 좋은데 80%에 육박하던 부채 비율이 18%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보율도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율이 88%였는데 이젠 200%, 자본금의 약 2배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과 그리고 부채 비율 이것만 봤을 때도 회사가 안정성으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재무 건전성이 앞으로 쭉 좋아질 것이다 라고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고 싶냐 안 사고 싶냐로만 봤을 때는 저는 이 종목 사고 싶거든요. 제가 심리적인 접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심리가 차트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HQ 차트는요, 지금 최근 주가 흐름만 보면은 상향을 해서 상승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상승세에 접어든 와중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00원대에서요, 2,300원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길게 보았을 때 2014년부터 5년, 6년을 지켜보았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런데 제가 아까 재무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3년 전에 비해서는 매출의 증가, 그리고 자본금의 증가, 그리고 재무 안정성의 증가는 충분히 상승하였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3년 새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전으로 아주 전으로 돌아가더라도요.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2천만 원에 돌파했던 한 주당 2천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2,000원에서 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닥권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상승의 모멘텀이 있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이슈, 만약에 이러한 흥행들이 기무비인과 수지들이 하는 그 드라마가 흥행이 된다면 태양의 후예처럼 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의 움직임이 파악이 됐고요. 저는 세력의 냄새가 강력하게 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태양의 후예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태양의 후예를 보시면요. 3월 2일 태양의 후예가 흥행되면서 중국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자 거의 상한가와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버스가 이미 출발하고 나면은 바라만 봐야 됩니다. 하지만 미리 탔던 분들은 수익을 충분히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올라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 종목도 앞으로의 상승의 가치가 충분하고 지금 올라탈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건 언제 사냐, 그리고 언제 파냐 등이 궁금한데요. 매수가와 매도가를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매수가는요 2,275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640원, 손절가는 2,085원입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 중에 오늘과 그리고 어제에서 좀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횡보하는 도중에 보시면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4일 정도에 보시면은 2,240원과 2,300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호가창을 확인을 해보니까 2,075원 이하로는 굉장히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그 위로도 매물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가는 그 흐름에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75원에 제가 매수가를 한번 제시를 해보았고요. 손절을 한다면 하락을 조금 크게 드려보도록 했습니다. 2,000원 선까지 제가 한번 내려다 보았는데요. 그만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드는 것에 있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라. 흔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고 심호흡을 하시고요. 큰 상승을 보시고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흔드는 것이 겁이 난다 하신다면요. 분할 매수 접근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IHQ 앞으로의 흐름도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의 2004
350원 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뚫고 올라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은 좋은 수익을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도 IHQ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제가 매주 이렇게 AS를 해드리면서 종목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차트 심리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매주 찾아뵙는 종목 세일즈. 앞으로도 꾸준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